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는 잘 하셨나요? 이번 주 2월이 시작된 이번 주가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오늘 오전 오후까지 좀 짜증을 내다가 오후부터 조금씩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인데 일단 내일 시장을 다시 열어보긴 해야 될 텐데 어찌됐든 오후부터는 그러더라도 시장이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좀 답답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내일은 시장이 그래도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요, 의학이에요. 의학. 화가 난다. 내가 손절만 하면 주식이 올라요. 심지어는 급등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참다 손절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서 하루 매도하면 인정을 하는데 계속 매도를 하면서 수급을 보면서 참다가 주가가 줄줄줄 밀려나가는 보면서 손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절을 하다가 오르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눈이 간지럽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는 솔직히 못 들으십니다. 어디서. 정말로. 정말 못 들어요. 왜냐면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증권사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뭐 기관 투자가라든지. 그래서 어떨 때 기관들이 손절을 하고 어떨 때 매수를 하는지를 조금은 제가 쉽게 좀 녹여서 유니 테스트란 종목을 좀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손절을 하는데 어떨 때 매수를 하는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차트를 먼저 볼게요. 유니테스트한 종목의 차트를 좀 띄워놨고요. 어, 반도체 쪽 버닌 테스터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아마 1월 요쯤에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소개를 시켜드려서 한 번 정도 수익이 났었다가 주가가 나쁘지 않다가 최근에 밀려 있는데 물론 최근 며칠은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좀 있었고요.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4%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요 며칠 동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아닌데 참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그랬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일단 요때 1월 초에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요거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건 기사라든지 다 나옵니다. 뭐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고 기사상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분기에 166억 원의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흑자가 전환되는 실적이 크게 회복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 부문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건데, 디램, 하이닉스양, 버닌 장비 부분, 그리고 태양광 발전, 낸드 부분 다 좋아진다 이거죠. 이 내용도 역시 제가 1월 초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주가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어디 나와 있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37억이 나왔다. 원래 내가 봤을 때는 4분기가 166억 흑자로 될 것 같았는데 기사 보니까는 지난해가 37억이 나왔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증권사 HTS의 현재가를 열어보고요. 자료 탭을 눌러보면 FN 가이드 자료가 나오는 거죠. 다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보니 어차피 1분기
2분기, 3분기는 안 좋았지만 4분기가 잘 나왔거든요. 94억 나왔어요. 겁나 잘 나왔어요. 내내 안 좋다가. 맞나요? 2020년도 12월 4분기죠, 4분기. 4분기가 94억이나 나왔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때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는 166억이에요. 166억. 무슨 얘기냐면 막상 수치로 봤을 때는 겁나 잘 나온 건데 기존의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166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1월 초죠. 샀죠. 1월 20일까지 계속 샀습니다. 여기 기관이죠, 이쪽이. 근데 막상 4분기 실적 열어보니 우리가 1월 초에 기대했었던 실적들보다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같은 경우는 예측치보다 잘 나오면 매수를 크게 하게 되고요. 예측치 수준 혹은 예측치보다 덜 나오게 되면 때리게 됩니다. 계속 때리죠, 지금. 맞나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막상 실적 나온 걸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을 때리고 있는 걸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그래서 참다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용에서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써놨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잘 보세요.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으면은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은 놈들 먼저 패게 됩니다. 막상 4분기 나오고 있잖아요. 때리게 되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큰 그림을 보고 조금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다시 살펴보면은 계속 때리던 기관들이 사모펀드부터 조금씩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시장이 나쁠 때 같은 경우는 당장 안 좋은 걸 먼저 팝니다. 당장 안 좋은 거를. 근데 시장이 어떻게 맨날 안 좋나요? 나쁘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최근 며칠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가 좋아질 때가 제가 내일은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 손절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수익이 실적이 안 보이는 종목들을 때리게 되고요. 좋아지게 되면 안정화되면은 지금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중에 좋아지는 걸 보고 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을 경우는 실적이 꽂히는 시기라고 말씀을 좀 써놨는데 이게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오늘 기사 나온 거를 좀 제가 뽑아 봤는데요. 보면은 4분기 잘 나왔다 이거예요. 기존 추정치 157억을 하회했어요. 94억 나왔죠. 4분기 턴어라운드를 기록했지만 올해 같을 경우는 DDR5라든지 해외 고객사 확대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태양광 부문,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당장 요 며칠 동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을 당장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쪽을 먼저 팔다가 이렇게 먼저 팔다가 시장이 다시 오후부터 조금씩은 들어올리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참다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참다가 왜 참았잖아요. 왜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견딜 수가 있는데 요 며칠 시장 빠지는 것처럼 줄줄줄줄 세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 버티게 되는 거죠.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나쁠 때와 좋을 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영상을 들으시고 끄덕끄덕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 정도면 만족을 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서서히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더라도 내가 그 종목을 좀 뉴스를 보고 파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 느낌을 실적이 연결되는 시기와, 그죠? 이슈가 아닌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기관들, 메이저들이 매매를 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오후까지 좀 재미가 없었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닥 지수를 분봉으로 좀 켜보면은요, 그쵸, 제가 오후부터 좋아졌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오후 2시 반부터예요. 솔직히 저 2시 반까지 짜증만 냈습니다. 아, 짜증나 기가 왜 이렇게 팔어. 그러다가 이렇게 코스닥이 갑작스럽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락은 좀 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언제까지 빠지기만 하고 언제까지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너무 노여하거나 화나거나 좋은 종목을 열받는다고 손절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손절매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나요? 또 급등주를 들어가게 되죠. 급등주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망하는 겁니다. 일단 망하는 거 시작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가진 포트를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 번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가끔 저희 회사 콜센터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방송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닌데 지금 제 고객들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조금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좋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주시고 어려운 장 힘내세요. 제가 힘내려면 구독, 좋아요 조금 있으면 1000명이 넘어요. 좀 전에 제가 820명 본 것 같은데 1000명 이번 주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오늘도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10시 36분인데 바로 주무세요. 미국장 볼 필요도 없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시장이 열리고 내일의 종목이 열릴 겁니다. 이슈가 있으면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의 결론은 좋은 종목은 시장이 나쁠 때 손절을 하지 말고 버티다가 오히려 시장이 올라올 때 그때 포트를 바꿔보자. 오늘의 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